KT의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 속도 하락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달러 대비 원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16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자료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관련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월 30일 한 연구소 행사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30일 브루킹스 연구소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한 제한적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르면 12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오는 13일과 14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이 어느 정도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고 있는 물가 지표도 오름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0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 전월보다는 0.3%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워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자 달러 대비 원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현지 시간 1일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인 1,318원 80전보다 19원 10전 내린 1,299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8월 5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일부 진전에도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릅니다. 한편 달러 원 환율은 약 2개월 전 1,430원대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자신의 경제 계획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발표한 10월 개인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무부가 발표한 10월 개인 소비자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 그리고 전월보다는 0.3% 각각 올랐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 전월보다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사랑의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한인 돕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한인회 간 건물 수리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집행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회의 12월 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소피아 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기휘 사랑의 네트워크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김치 페스티벌 결과 보고와 함께 사랑의 네트워크 행사 계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번 김치 페스티벌에 약 320포기의 김치를 준비했으며 적은 인원이 김치를 담그느라 힘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 김치가 모두 판매됐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김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랑의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꽃동네에 20파운드 쌀 30포와 김치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 회장은 주중강 박사가 기부한 20만 달러를 바탕으로 향후 한인회 간 건물 보수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중강 박사님이 20만 불을 주신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다 알고 계시지만 발표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수표를 현재 저희 은행의 공식 건축관리위원회 건축 수리위원회 그 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김백규 회장과 저하고 둘만의 현재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 관리할 수 있는 총무라든가 또는 간사님을 선임하는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홍기 회장은 당장 한인회관 천장에 비가 새는 것부터 수리하기를 원한다며 건물 보수를 위한 업체는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지붕에 비가 셉니다. 비가 새서 전번에 실예로 멕시칸 파리를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딴 건 몰라도 지붕만 고치면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백규 회장님과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붕부터 수리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분이 어느 누구 하나 주선하는 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가장 건물의 누핑에 대한 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보험 이런 모든 걸 가진 것을 뭐죠? 저기 공개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기를 건축위원회에 제의를 강력히 할 것입니다. 강력히 빼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깨끗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의혹이 안 가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건물 그러니까 수리위원회를 발표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는 2022년 정기총회를 오는 29일 목요일 한인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이 16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 자료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이 조사 내용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화당이 하원 권력을 차지하면서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매커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에 자료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 특위가 조사하고 있는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검증을 이유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특위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국민들이 의회가 제시한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는지와 회의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제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투명성 차원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특위는 1000명 이상의 증인 인터뷰와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인데 공화당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톰슨 위원장은 매카시 원내대표의 요구에 모든 자료는 보존될 뿐만 아니라 대중에 공개될 것이라며 오히려 그가 위원회가 요구한 인터뷰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술 애호가로 알려진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미국 미술 전문 매체가 선정한 미술계 혁신가 35인에 포함됐습니다. 미술 전문 매체 아트넷 뉴스는 RM을 투자자 카테고리에서 혁신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하면서 열렬한 컬렉터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예술 후원자라고 소개했습니다. RM은 올해 해외 소재 문화재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해 LA 카운티 미술관이 소장 중인 조선시대 화롯을 보존 처리하는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9월부터 열리고 있는 한국 근대 미술전의 전시 해설로 참여했습니다. (2022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애틀랜타 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구역에 오방색, 복주머니, 청사초롱 등 한국의 전통 문양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애틀랜타 주재 영사단과 함께 매년 참가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참여해온 한국은 올해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애틀랜타 지부 이은자 회장과 회원들이 해당 트리를 장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 여부가 걸린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쿤도 테오 심판이 주심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테오 심판은 2013년부터 아르헨티나 1부 리그 프리메라 디비지온에서 활동해왔고 국제심판으로는 2019년부터 나섰습니다. 테오 심판은 지난달 자국컵 대회 결승전에 주심으로 나와 선수 10명에게 퇴장을 준 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